자,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조건부 확률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확률을 곱셈 정리를 해서 뭐 딱히 개념 설명은 안 하고 그냥 곱하는 상황이면 되니까 곱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오늘도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주머니 A는요 흰 공 2개, 빨간 공 1개 이렇게 들어있대요. 자, 그리고 주머니 B에는 흰 공 3개, 빨간 공 하나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임의로 한 주머니를 택해가지고 자, 2개의 공을 꺼낼 때 라고 돼 있으니까 일단 잘라주면 되겠죠. 자, 그때 모두 흰 공일 확률을 구하랍니다. 자, 그럼 일단 문제 시작하기 앞서서 자, 지금 문제가 어떤 시행을 했는지를 좀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시행을 했냐면 주머니가 2개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를 택한답니다. 자, 그럴 때는 우리는 그 확률도 계산해 줘야 돼요. 왜냐? 주머니 2개 중에 하나를 택할 거 아니야. 그럼 A 주머니를 택할 수도 있겠고 B 주머니를 택할 수도 있겠지. 그럼 그건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그것까지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A 주머니에서 선택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꺼냈더니 흰 공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케이스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분모 잡아야겠죠? 그럼 분모는 우린 다시 첫 번째 시행이 뭐라고요? 2 주머니 중에서 얘를 골라야 되지.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네들 이해하기 쉽겠다. A를 고를 확률이 1인가요? A 주머니를 고를 확률이? 아니죠. A를 고를 확률이 2분의 1이죠. 둘 중 하나 고르는 거니까. 우린 얘를 특별하게 골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이제 분모 분자로 이렇게 계산을 했지만 이게 주머니를 택하는 문제에서는 2분의 1 곱하기라고 해가지고 확률을 이제 곱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2분의 1의 의미는 2 주머니 중에서 A라는 주머니를 고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행을 지금 완료를 했죠? 그럼 이제 뭐예요? 이 A 주머니에서 2개를 꺼내겠죠. 그치? 그러면 3개 중에서 2개 꺼내는 거니까 3C2라고 이제 분모를 잡아주면 되겠죠? 그 중에서 흰 공 2개를 꺼내야 되기, 모두 흰 공이라고 했으니까 흰 공 2개를 꺼내면 되니까 2C2 이렇게 적어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풀던 거 차이점이 이거예요. 두 주머니 중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A라는 주머니를 고를 확률에다가 곱하기 이제 분모분의 분자로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주머니를 택하는 문제에서는 요 앞에 확률을 꼭 곱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B주머니를 고르고 흰색이 2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일은 뭐예요? B주머니를 골라야겠죠. 그럼 B주머니를 고르는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지. 그럼 B주머니를 골랐어. 그럼 이제 4개 중에서 2개를 꺼내겠죠. 그럼 분모는 4C가 될 거고, 그리고 흰 공 2개니까 3C2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계산하게 되면은 6분의 1이 나오고요.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약분하고 계산해 주시면 4분의 1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냥.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 나왔으니까 이 둘을 더하면 되겠죠. 따라서 6분의 1 더하기 4분의 1 하면 되는 거니까 뭐 통분도 해주시면 되겠지. 12분의 4에서 3분의 1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닌가? 아니네. 미안합니다. 12는 5네요. 이렇게 자, 이 문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임의로 주머니 하나를 택하여 이제 계산을 할 때는 앞에 주머니를 택하는 확률까지도 우린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 요게 핵심 포인트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때 자르고 바로 분모가 아니라 택한 다음에 이제 때 자르고 분모가 되는 거예요. 택한 다음에 이렇게 다가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괜찮죠? 한 번 더 연습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주머니 A에는 흰 공 2개랑 검은 공 3개가 들어있고요. 주머니 B에는 흰 공 하나,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아까 전 문제처럼 주머니를 택한다 이런 시행이 없죠 지금?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주머니 A에서 이메일 하나 꺼내겠답니다. 시행 자체가 A라고 딱 지목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아까는 뭐였어요? 두 주머니 중에 하나를 택한 다음에 뽑아라 라고 이제 시행을 지시를 했었는데 얘는 그냥 A에서라고 했지. 그럼 A를 고를 확률을 찾아줄 필요 없는 거예요. A라고 했으니까요 문제에서. 아까 전 문제는 택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확률을 곱해준 겁니다. 차이를 느끼셔야 됩니다. 그럼 A에서 임의로 한 개를 꺼내가지고요. 흰 공이 나왔대요. 그러면 흰 공 2개를 주머니 B에 넣겠대요. 검은 공이 나왔대요. 그럼 검은 공 2개를 B주머니에 넣겠대요. 그럼 그랬을 때 주머니 B에서 뭐래? 임의로 한 개를 꺼냈겠대죠. 그럼 여기 때 잘라주면 좋겠죠? 그때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을 구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문제 한번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10초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기 두 번째 줄부터. 읽으라는 건 생각해보라는 거죠. 자, 읽어봤죠? 자, 그럼 여기서 여기서 일단 그럼 우리는 케이스가 나와집니다. 왜냐? A에서 흰 공이 나오면 B에다가 흰 공 2개 넣고 그리고 B에서 꺼내겠대. 그러고 흰 공이 나와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뭐예요? 검은 공이 나왔대요. 그럼 검은 공 2개를 넣고 꺼내가지고 흰 공이 나오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를 이렇게 잡읍시다. 너네가 케이스 같은 거 할 때 가볍게 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A에서 흰 공이 나와서 B에서 꺼냈을 때 흰 공이 나올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A에서 검은 공이 나와. 그리고 B에서 꺼냈더니 흰 공이 나와. 이 상태인 거잖아.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넣은 후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주머니 B에서 때 자른 거니까 주머니 B에서 꺼낼 때 분모 분자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 전에는 뭐예요? A에서 흰 공이 나오는 걸 가지고 B에다가 흰 공 2개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확률로 계산해 줘야 됩니다. 아까 전에 문제도 뭐였어요? 주머니 둘 중 하나를 택하고 거기서 꺼낼 때 해서 연산할 때 어땠어? 주머니 둘 중 하나 고르는 것은 2분의 1이라고 계산해 놓고 그 다음에 곱하기 분모 분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A에서 일단 나는 흰 공 2개를 하나를 꺼냈을 때 흰 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확률로서 5분의 2라고 바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럼 이제 뭐야? 흰 공 2개, 이제 흰 공을 꺼냈죠? 그럼 이제 다음 스텝이 뭐예요? 여기서 하나씩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흰 공 2개를 여기다 갖다 두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럼 흰 공 2개가 여기에 왔어요. 그럼 총 6개가 되죠. 그 6개에서 한 개를 꺼낼 때가 이제 분모가 되는 겁니다. 그럼 6분의 라고 쓰면 되겠죠? 그 상태에서 흰 공 나오면 되는 거니까 3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상황이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거야. A에서 뭔가를 하고 그 다음에 B에서 뭔가 하는 거니까 두 확률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좀 더 딥하게 얘기해보면은 방금 한 상황에서 시행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해야 되는 시행이 A에서 흰 공을 꺼내라. 그리고 두 번째 시행이 B에서 흰 공이 나와라. 이렇게 두 개의 시행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시행을 곱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확률이 계산이 되는 거고, 뭐 약분하면 이제 5분의 1이 나오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A에서 첫 번째 식인 거죠. A에서 검은 공을 꺼내 이거죠 먼저. 그럼 그걸 먼저 확률로 계산하면 5분의 3이 되겠지. 그치? 그리고 이제 뭐야? 두 번째 시행 일단 검은 공 두 개를 B에 넣어요. 그리고 6개 중에서 꺼내서 흰 공이 나오래요. 6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얘는 10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하면 10분의 3까지. 시행이 두 개로 나눠졌으니까 이렇게 곱하기로 들어가는 거야. 연속적으로 하는 거니까. 아까 전 문제도 첫 번째 시행이 뭐였어요? 주머니 둘 중 하나 택해. 그리고 뽑아. 이거였으니까 둘이 곱한 거예요. 이러면 좀 더 이해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다음 5번 갈게요. 토너먼트 유형인데 이게 토너먼트에서 확률 계산하는 게 기억하는 사람 있니? 혹시 대진표 짜는 경우에서 찾는 거? 네, 기억 안 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이거. 자, 일단 얘는 조금 특별하게 계산합니다. 좀 한번 볼게요. 3학년에 7개 반이 있대. 7개 반, 그리고 대진표 이렇게 있고요. 토너먼트 방식으로요. 축구 시합을 하겠답니다. 축구 시합을 할 건데, 자 이미 1반은 부전승했대요. 저희 혼자 홀로 있죠. 근데 다음과 같은 형태로 대진표를 만들어가지고 시합을 하겠대요. 시합을 하겠대. 자 그럼 그랬을 때 1반과 2반이 축구 시합을 할 확률을 구하래요. 자 그때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각 반이 시합에서 이길 확률은 모두 2분의 1이라고 돼 있습니다. 기권하는 반은 어때요?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뭡니까? 1반과 2반이 시합을 해야 되죠. 그치? 자 그러면 생각을 먼저 해보자. 일단 막연하게 케이스 생각해보는 거야. 어떻게 하면 1반하고 2반이 겨룰 수 있을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거죠. 2반이 이쪽에 있어요.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있다고 쳤어. 자 그럼 다른 반하고 맞짱을 까겠죠. 그럼 2반 일단 뭐 해야겠어요? 이겨야겠죠. 그래야 1반하고 뜰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요. 2반이 여기 둘 중 하나 있는 거예요. 둘 중 하나 있는 거야. 그럼 2반이 여기 있었다고 쳐보자. 그럼 뭐야? 2반이 처음에 이겨야 되죠. 그럼 여기서도 이긴 반이 올라오겠죠. 그럼 여기서 또 2반이 뭐 해야 될까요? 또 이겨야 결승전 가겠죠. 왜냐면 1반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야 되거든요. 서로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치? 근데 이때도 1반은 부전승으로 올라왔어. 그럼 여기서 이거 2반 영어 아닙니다. 여기서 올라온 반이 있겠죠. 그럼 그걸 1반이 뭐 하면 되겠어요? 이기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어떤 반이 올라오든 상관없죠. 2반 말고는. 여기 2반 없는 거야? 어떤 반이 올라오든 상관없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오케이.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잠깐 첫 번째 케이스. 여기다가 갈까? 여기로 하자. 여기가 보기 편하네. 또 대진표 그리기 싫어서. 자, 첫 번째 케이스. 2반이 여기 있다라고 쳐보는 거예요. 자, 근데 잘 생각해봐야 돼. 2반이
여기에 있고 예를 든 거야. 3반이 여기 있었어. 이렇게 있는 거랑 3반이 여기 있고 2반이 여기 있어. 이렇게 있는 거는 사실 같은 대진표일까? 다른 대진표일까? 결국 2반하고 3반이 뜬다라는 대진표잖아. 그치?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가 뭐였어요? 2반이 여기 있을 때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 2반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상관은 없는 겁니다. 오케이? 그 2반에 요 동그라미 친 영역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얘기해보자. 이 대진표상에서 2반이 있을 수 있는 곳은 결국 몇 군데인 걸까? 라고 하면 3군데인 거지. 그 중에서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린 그걸 확률로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럼 세 영역 중에서 여기 영역을 딱 못 박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3분의 1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3분의 1 의미가 3개 중에서 이 첫 번째 거에 들어가고 싶다 이거예요. 2반이. 2반이 더 여기다 놔야 되잖아. 그치? 그럼 2반이 여기 왔어. 그럼 끝난 건가? 2반 뭐 해야 돼? 이겨야 되지.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 1, 2반이 뜨면 되는 거지 다른 반은 알바입니까? 다른 반이 올라오는 건 상관없기 때문에 그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2반이 이제 여기 있고 그러니까 여기 막 3반, 4반, 5반, 6반 이런 거 고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고를 필요 없어요. 그냥 1, 2반만 뜨면 돼요. 그럼 2반 여기 있었고 어떤 반이 있든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2분의 1이 붙게 되는 겁니다. 뭘 적어요? 그냥 야 여길 봐. 야 차라리 얘들아 여길 봐. 여기 보면 돼. 뭘 적어야 이해만 하면 되잖아. 야 얘들아 이렇게만 동그라미 치면 되지 않을까? 네모 치면 되지 않을까? 잠깐 더 가보자 이제. 이제 2반이 여기에 있는 건 끝났어요.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하거든요. 근데 봐봐. 2반이 여기 있었어. 그럼 2반이 몇 번 이겨야 돼? 2번 이겨야 되지. 2반이 여기 있었어. 2반이 몇 번 이겨야 돼? 2번 이겨야 되죠. 그럼 2반이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상관이 있어요. 아니 상관이 아니라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계산되는 과정 자체는 어때요? 똑같죠. 2반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둘 다 똑같이 2번 이겨야 되잖아. 그래서 2반이 여기 있든가 여기 있든가를 한 케이스로 봐버릴 거예요. 오케이? 그럼 2반이 여기 아니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확률적으로는 3분의 2겠죠. 2반에 갖다 두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다가 칩시다 이제. 그럼 몇 번 이겨야 된다고요? 2번. 1반은 몇 번? 1번. 자, 이길 확률은 2분의 1로 같다 했어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겠죠. 2반 2번 이기고 1반 1번 이기고 여기 체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대진표 짜는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다행이라면 다행이게도 너네가 원래 이걸 경우의 수로 찾는 연습을 하거든요. 경우의 수로 대진표 짜는 연습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경우의 수 문제나 확률 문제는 아예 결이 다른 풀이에요, 서로가. 그래서 오히려 대진표 짜는 건 너네가 어차피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뭐 내신이든 수능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기억이 안 나면 요것만 지금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대진표를 할 때는 처음에 중요한 게 일단 케이스부터 나누는 거. 어디 있어야 될까? 요거랑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여기에 있을 거라고 치면은 2반이 있을 곳이 몇 군데일까? 3군데였으니까 3군데 중 여기니까 그걸 확률로서 쓴다. 네, 조금 특별하게 기억해야 되는 유형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자,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자, 확인 유전을 연습해 볼게요.
자, A, B, C, D, F 6개 팀이 있고요. 자, A 부전승이라고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똑같은 문제니까 바로 갈게요. A팀과 B팀이 시합을 하래요. 아예 똑같은데. 이건 너네 거야. 요걸로 하겠습니다. 아예 똑같은 걸로 요걸로 할게요. 자, 보면은 어떤 시험에서 A가 B를 이길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A가 B를 이길 확률은 2분의 1이래. 이거 확률이 다르네요. B가 C를 이길 확률은 4분의 3이래요. C가 A를 이길 확률은 4분의 1이래요. 자, 세 사람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시합을 하겠답니다, 이제. 그랬을 때 A가 우승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누가 우승하고 싶다고 현재? A가 우승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린 A를 기준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럼 A가 있을 수 있는 곳은 케이스가 몇 군데일까요? 2군데입니다. 여기 있든가 여기 있든가입니다. 그치? 그래서 첫 번째로 A가 여기 있다라고 쳐보자. 자, 이렇게 쓰면서 시작할게요. 자, 그럼 뭡니까? 하나, 둘 중에서 둘 중 하나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A가. 그래서 그 확률을 계산해 줍니다. 여기다 쓸게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그럼 결국 남은 건 BC거든요. 아까는 2분의 1로 다 똑같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뭐 신경 안 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A가 B를 이길 확률이랑 A가 C를 이길 확률이 서로 같습니까? 다르죠. 그 문제 나와 있는 거 보면 다르죠. 그래서 여기 둘은 B가 올라올 수도 있고 C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걸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두 개로 나눠서 2분의 1 곱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B가 올라왔다 치고요. 두 번째는 C가 올라왔다고 칠게요. B가 올라왔다는 것은 B가 C를 이겼다는 소리인 거죠. 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기 좀 그래서 그런데 B가 C를 이길 확률이 몇 분의 몇이라고 적혀 있나요? 4분의 3이라고 적혀 있어요. 오케이, 땡큐. 자, 이렇게. 잠깐 B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럼 또 곱하기 들어가야겠죠. 왜? 난 결국 A가 우승해야 돼. A가 우승해야 돼. 그럼 A가 이제 B를 이겨야겠죠. 그럼 A가 B를 이길 확률이 몇 분의 몇이라고 적혀 있어? 2분의 1이라고 돼 있나요? 네, 그럼 2분의 1 해주시면 16분의 3이라고 일단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C가 올라왔다 칩시다 이제. 그럼 B가 C한테 져야 되죠. C가 B를 이겨야 되죠. B가 C를 이길 확률이 4분의 3이었으니 B가 질 확률은 4분의 1이겠죠. 반대니까. 그럼 4분의 1 곱하기 라고 하려고 했는데 잠깐만 이 말인 이건 이따가 잠깐 얘기합시다. 자, 아무튼 자, 그럼 C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럼 A가 C를 이겨야 되죠. 근데 아마 문제는 아까 C가 A를 이긴다고 적혀있던 것 같은데 그럼 몇 분의 몇이었어요? 4분의 3이었나요? 3분의 C가 이길 확률 이었던 거죠. 자, 그럼 A가 이길 확률 4분의 1이겠죠. 4분의 3이니? 다시 뭐라고? C가 A를 이길 확률 불러야죠. 4분의 1. 4분의 1? 네. 그럼 A가 이길 확률은 4분의 3이 되겠죠. 네, 그럼 4분의 3이라고 적어줍시다. 32분의 3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 갑시다. A가 현재 여기 있을 때는 거였죠? 그럼 이제 뭐예요? A가 여기 있을 때를 보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는 색깔 어떻게 필요하지 이거? 그냥 합시다. 이제 A가 여기 있을 때라고 칩시다. 그럼 마찬가지로 2분의 1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A가 여기 있었어요. 근데 또 생각해야 될 게 이거죠. 그럼 A가 여기다 치자. 그럼 여기는 B 아니면 C가 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또 케이스가 나눠지겠죠. 그치? 자, 그럼 또 마찬가지로 나눠서 2분의 1 곱하기라고 하고 B가 왔다고 치고 C가 왔다고 치자. 봐봐. B가 여기에 왔어. B가 여기에 왔어. 그럼 결국 A는 뭐야? 다 뚜까 패야 되지. 그럼 A가 이겨야 되죠, 또 B를. 그게 아까 몇 분의 몇이었어요? 2분의 1이었죠. 오케이? 그럼 여기는 C가 이제 올라왔겠죠? 근데 또 A가 이겨야 되죠. 그럼 A가 C를 이길 확률은 4분의 3이었죠. 어때요? 대진의 순서만 바뀐 거지 사실상 결국 A가 B 이기고 C 이기는 거예요. 결국 A가 C 이기고 B 이기고 C 이기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랑 여기랑 같죠? 여기랑 여기도 어떻게 했어요? 같겠죠. 여기서도 뭐야? C 이길 것이고 끄기고 그 다음에 또 B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요거 이렇게 똑같이 쓸 거 아니야? 그 순서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결국 똑같이 16분의 3이 나오는 거고 32분의 3이 나오겠죠. 똑같다라는 겁니다. 요거나 요거나 계산해보시면 압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더하는 걸 곱하기 때리면 되겠지. 32분의 6이야? 32분의 6이야? 32분의 9가 되겠죠? 네, 곱하기 2 때리면 몇이죠? 16분의 9가 나오겠죠. 근데 어때요? 없죠. 자, 쌤이 얘기하려는 게 이겁니다. 밑줄 친 곳을 봅시다. A, B, C가 다나 다에 배정될 확률은 같다라고 했죠. 이 문제는 다른 게 아까 위에는 예제 문제는 그런 말이 없었어. 그냥 대신 그 1번하고 2번만 뜨면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A, B, C가 여기 배정되고 여기 배정되고 여기 배정된 확률이 같대. 그럼 이건 뭐란 거냐면 이걸 구분지은 거야 지금. 이걸 구분지은 거야. 그러니까 그럼 세 개 중에서 A가 여기 지정될 확률이랑 여기 지정될 확률이랑 여기 지정될 확률이 서로 같대요. 그럼 A가 여기 지정될 확률이 몇 분의 몇일까요? 이게 아니라 3분의 1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잘못됐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3분의 2여야 돼요. 그래서 계산 다시 하면 여기 8분의 3이고 여기 16분의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16분의 3이 아니구나. 다시 미안. 16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아 잠깐 더 생각해야 되나? 잠시만요. 아 그럼 BC까지도 지금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잠깐만 스톱 좀 잠깐 할게요. 잠깐만 봐볼까? 일단 요 첫 번째부터 다시 계산해보면 봐볼게요. 3분의 1로 해서 여기 들어갔고 여기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자 B가 이제 올라왔어요. 그럼 B가 C를 이길 확률이 4분의 3이었으니까 4분의 3 들어갔고 그 다음에 A가 B를 이겨야 되니까 2분의 1이 들어갔죠. 그래서 약분해 주시면 8분의 1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C가 올라왔다고 치면 똑같이 3분의 1 곱하기 그럼 C가 B를 이겨야 되는 거니까 4분의 1 그다음 A가 C를 이겨야 되는 거니까 4분의 3 맞죠 확률이? 그래서 이거 약분하면 16분의 1 나오고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여기서 좀 잘못됐던 거죠? C가 왜요? 나 뭐 자꾸 잘못하고 있니? 아니요. 아니에요? 네. 요거를 다시 보면은 그럼 A가 이제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3분의 2로 지금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그럼 A가 여기 있어. 그럼 B랑 떴어. 그럼 B를 이겨야 돼. 그럼 2분의 1이고. 그럼 이제 A가 올라왔어. 그럼 여긴 C가 올라왔어. 그럼 A가 또 이겨야 되는 거니까. 4분의 3. 맞는디? 그럼 약분하고 계산하면 4분의 1. 아래가 잘못된 아래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C가 여기로 들어갔고 그럼 이제 C랑 떠서 이겨야 되는 거니까 4분의 3으로 이기는 거고 여기서 A가 이겨야 되니까 그럼 이제 B랑 떠서 여기 잘못 썼구나. 이렇게 되군요. 그러니까 단순 계산 잘못한 거였네. 그럼 계산하면은 몇이냐 이게? 4분의 1. 그럼 16분의 1로 맞추면 4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인데 16분의 11 나오는데? 계산이 더 이상해졌는데? 다 외웠어. 뭔 일이야? 왜 계산이 잘못됐지? 여기 2분의 1이야? 야 뭐야 나 지금 잠깐만 내가 팬이 같다. 야 잠깐만 나 지금 메타 얘랑 다르잖아. 얘랑 다르잖아. 3분의 1을 분해되는 게 맞지. 잠시만. 잠깐만 A가 여기 들어가고
아니 뭐야? 헤헤이 나 여기 나 안에 먹을래. 아이씨 여기 다 1이네. 씨. 야 다시 얘기하자. 씨. 아 여기 3분의 1. 3분의 2가 아니다. 아 짜증. 야 미안하다. 아이씨 왜 이런 문제에서 쌤이 자꾸 잘못 봤네. 쏘리. 여기 나오는 것만 다시 얘기할게. 여기 나오는 것만 얘기할게. 봐봐. 가나다가 구분이 된다고 했잖아. 그럼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편하겠다. A, B, C 세 사람이 가나다에 들어가잖아. 그럼 그 전체 경우의 수는 3팩이니까 6가지죠. 그치? 근데 이 케이스는 뭐야? A가 여기 가자리에 있을 때잖아. 그치? 그럼 B, C일 수도 있고 C, B일 수도 있지.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오지. 그래서 나온 3분의 1이거든 얘가. 그래서 나온 3분의 1이야. 근데 이 두 번째 경우도 결국 보면은 여기 6분의 하고 똑같이. 그럼 첫 번째가 A랑 B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 그럼 C는 반드시 여기 있겠지. 근데 이렇게 뜰 수도 있고 뭐야? BA로 뜰 수도 있지. 그쵸? 그럼 결국 또 몇 가지 나오죠? 2가지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3분의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해야 되네. 가나다를 언급을 했잖아. 가나다에 배치될 확률은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가나다가 구별이 된 거고 여기에 A, B, C를 두란 소리예요. 맞네. 야, 요 멘트 있잖아. 요 멘트 있지. A, B, C가 가나다에 배정될 확률은 같다. 이게 수학적 확률의 정의야. 그 수학적 확률 할 때 쌤이 여기까지 얘기했네. 수학적 확률의 뜻이 뭐였어요? 각 사건이 등장할 가능성이 전부 다 동일할 때였잖아. 그러니까 요약하면 뭐였어? 다 다르게 봐라였죠. 그치? 그러니까 이 위의 문제 풀 때는 이런 걸로 시간 아까운데. 위의 문제를 풀 때는 그런 말이 없었으니까 2반이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상관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는 신경 안 쓰고 계산을 한 거란 말이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걸 다 다른 자리로 보고 풀라는 거야. 다 다른 자리로 풀으라고 한 거니까 A, B, C를 여기다가 배치하는 경우의 수 6가지잖아. 그 중에서 첫 번째 케이스를 만족시키는 것은 A, B, C, C, B 이렇게 2가지니까 6분의 2에서 3분의 1로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6분의 놓고 C, A, B일 수도 있고 C, B, A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2가지 해가지고 3분의 1이 들어가는 거야. 요 멘트가 이제 수학적 확률 정의를 쓰라고 얘기한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걸 다 다른 자리로 보고 여기를 배치하는 경우의 수 확률을 찾은 거지. 이렇게다가 가야겠네. 쏘리. 오우씨, 변형 문제 지금 개빡센 문제네. 그래서 여기가 다 8이에요. 그래서 계산하면은 16분의 7이 나옵니다. 좋은 거 같네. 여기를 이제 배정될 확률이 같다 했으니까 근원 사건이 등장할 가능성이 같다. 수학적 확률 정의에 의해서 그냥 서로 다 다른 자리로 본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딱 체크해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체크해주고 이 말의 의미는 가나다를 서로 다른 자리로 보자. 이렇게 적어주면은 복습할 때 도움이 되겠네요. 가나다를 서로 다른 자리로 보자. 수학적 확률이라는 거야. 수학적 확률. 미안합니다. 순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자, 일단 시간 너무 지쳐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들어볼게요. 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40%네요. 40%. 퍼센트 나오면은 명수로 100명으로 잡고 들어가면 된다고 했었죠? 일단 쭉 읽어볼게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40%가 S전자 제품을 사용한대요. 쭉 읽어볼게요. 이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청소년 60%가 5G 서비스를 이용한대요. 5G. 다른 전자회사 스마트폰 제품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50%가 5G를 사용한대요.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청소년이 5G 서비스를 사용했을 때 그 청소년이 S 제품 사용할 확률을 구하라고 돼 있죠? 2 곱하기 2표 보이나요? 첫 번째 2가 S전자 사용한다? 안 한다. 다른 회사 나왔죠 지금. 두 번째가 뭐예요? 5G 쓴다? 안 쓴다. 나눠지죠. 아, 얘는 2 곱하기 2표 문제네요. 자, 그래서 2 곱하기 2표를 만들 겁니다. 갑자기 왜 등장했어 이게? 자, 그럼 S전자 쓰고 S전자 안 쓴다고 하고요. 5G 쓰고 5G 안 쓴다. 이렇게 여집합 기호를 이용해가지고 표현할게요. 자, 전체 100명으로 잡게요. 자, 여기까지 그려주시고. 시작해봅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40%가 S전자 사용한대요. 자, 그럼 40명 쓴다는 거니까 여기다가 40 쓰면 좋겠죠? 그래? 아,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 60이네요. 자연스럽게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이 회사 제품 그러니까 S전자 거 사용하는 청소년의 60%라고 돼 있죠. 40명의 60%인 거지? 그게 5G를 이용한대요. 그래서 40명의 60%니까 24명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24, 자연스럽게 16 이렇게 적히겠죠. 그리고 다른 전자회사 스마트폰 제품을 사용하는 60명 중에서 50%가 5G를 이용한대요. 아, 그럼 60명 중에 50%니까 30명. 그럼 여기 자연스럽게 30명. 이거 표가 완성되는 문제였네요. 자, 그때 문제 뭐라 했어요? 임의로 뽑은 한 명의 청소년이 5G를 사용했을 때 54명 딱 나왔죠? 그때 S전자 제품 사용하래요. 자, 그럼 54분의 24 바로 들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6 약 몇수 약분이냐? 6밖에 안 되나? 9분의 약분 더 안 되구나. 네, 9분의 4 여기까지 나오겠네요. 이렇게. 자, 보면 자연스럽게 2 곱하기 2표가 나오죠? 그럼 표 그려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마 정확히 풀지 말라고 한 문제일 텐데 그냥 2 곱하기 2표 나오면 바로 2 곱하기 표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러 번 얘기하지만 보통 정해진 풀이가 없어요. 풀이가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이 바로 보이는 풀이를 쓰면 됩니다. 이런 거 보지 마. 쓸데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퍼센트 나오면 100명으로 자꾸 풀어라. 7번 가겠습니다. 자, 7번 보면은 야, 여기가 어려운 유형이다. 여기서 더 어려운 유형이다, 이제. 어려운데 100% 출제된다. 수능에서는 살짝 유행 지났지만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다. 내신에선 100% 출제된다. 수능은 한 80% 정도?
자,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주머니 A. 한번 소개하고 있어요. 검은 곳 3개 있고요. B에는 검은 곳을 2개, 흰 곳을 2개가 들어있대요. 자, 이거 유형 잘 정리해 줄 테니까 복습 잘 하셔야 된다. 일단 유형은요, 너네가 눈치를 제일 못 채는 유형이에요. 눈치를 제일 못 채는 유형이에요. 그것까지 일단 틀은 잡아줄게. 어떻게 눈치챌 수 있는지. 자, 오늘 두 주머니 A, B 중 임의로 선택한 하나의 주머니에서라고 돼 있죠. 이 문제는 마찬가지로 시행을 시켰습니다. A에서 꺼내, B에서 꺼내 하고 나서 뭐해? 이게 아니죠. 둘 중 하나 고르라고 돼 있죠. 아, 그러면 그 확률도 계산해야겠죠. 그리고 2개를 모두 꺼냈대요. 그랬더니 모두 검은색일 때에서 잘라줍시다. 그때 선택된 주머니가 뭐래요? B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이 유형을 쌤이 일명 뭐라고 부르냐면요, 1 더하기 2분의 1 유형이라고 불러요. 1 더하기 2분의 1 유형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걸 얘기했냐면,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봐봐잉, 우리는 알잖아. 때자로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 때자로가 앞에 게 분모잖아. 그치? 근데 분모에서 원하는 게 뭐야? 2개 꺼내. 모두 검은색이래. 그러면 A 주머니에서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B 주머니에서 2개가 나올 수 있겠지. 오케이? 즉 때 자르고 앞에 게 분모인데 그 분모 자체가 케이스가 아니죠. 그죠? 응.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모가 케이스가 나눠져요. 그러면 이 유형이 되는 겁니다. 분모가 케이스가 나눠지는 유형입니다. 그럼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복습하시면서 비교해 보시면요, 이렇게 멘트된 문제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멘트된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시 이거 비교해 줄게요. 봐봐. 이 문제는 현재 뭐야? 둘 중 하나를 골라. 근데 거기서 꺼냈어. 검은색이 나왔어. 근데 그 둘 중 하나가 B였어야 된대.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문제가. 그치? 근데 이거 비스무리한 문제로 아까 가볼게요. 비스무리한 문제가 이거였거든요. 얘는 뭐예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죠? 근데 모두 인공이라고 돼 있죠. A, B 둘 중 하나가 아닌 거죠. 뭐 B 주머니였어, A 주머니였어, 이런 게 아닌 거죠 지금. 그리고 볼까요? 때를 잘라볼게요. 때를 자르면 어때요? 주머니를 택해서 2개를 그냥 꺼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전체 집합 축소가 안 일어났습니다. 전체 집합 축소가 안 일어났어요. 전체 집합이 축소된다는 거 뭐야? 100명 중에서 1명을 꺼냈더니 안경 쓴 학생이었을 때 이렇게 해야지 전체 집합이 축소된 거잖아. 근데 얘는 그냥 뭐야? 꺼내는 거잖아. 그치? 얘는 전체 집합 축소 안 일어났지? 잘 기억해봐. 자, 이제 다시 간다. 선택했어. 2개 꺼냈어. 검은색일 때라고 돼 있죠. 우리가 2개를 꺼내면 반드시 검은색, 둘 다 검은색일 거라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검은색이었대요. 전체적으로 축소됐잖아요. 여기서 조건 방법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차이 있죠? 그래서 이 유형이 풀 때 요걸로 풀어주시면 돼요. 1 더하기 2분의 1. 자, 그럼 어떻게 풀리는지 볼게요. 자, 그럼 일단은 케이스, 분모 자체가 지금 케이스가 나눠지는 거지. 그럼 첫 번째로 뭐냐면 A 주머니를 선택해요. 그 다음에 검은색 2개가 나와요. 요 확률을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처음에 시킨 시행이 뭐예요? 주머니 둘 중 하나 골라야 되는 거죠. A로. 그럼 2분의 1로 고르겠죠. 그리고 뭐예요? 2개를 꺼내요.
그게 모두 검은색이 나와야 된대요. 근데 A는 검은색밖에 없어요. 그럼 굳이 식으로 만들면 이거죠. 3C 2분의 2C 이렇게 되겠지. 그럼 계산하면 6분의 1이 나올 겁니다. 두 번째 볼게요. B주머니에서 꺼내서 검은색 2개가 나와야 돼요. 그럼 B를 골라야겠죠? 4개에서 2개를 고르죠? 검은 공 2개가 나와야 돼요. 이 C입니다. 그럼 요거 계산하면 12분의 1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일단 표기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게 뭡니까? 지금 때자루가 앞에서 요구하는 두 주머니 중 하나를 고르고 그 중에서 2개를 꺼낸 게 둘 다 검은색이어야 됐다. 요걸 지금 케이스를 나눠서 계산을 한 거죠. 근데 때 하고 문제가 원하는 게 뭐야? 그때 선택된 게 B여야 된대. 그럼 이 둘을 합친 게 결국 전체 경우가 되겠죠. 이 둘을 더하면 뭐예요? A에서 선택하거나 아니면 B에서 선택한 확률을 합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뭘 원하는 거야? B를 원하는 거지. 그래서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분의 B니까 12분의 1 이렇게 적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계산 잘못했어요. 검은색 뽑을 확률이 이씨가 아니. 왜? 아 30이구나. 아씨. 아 진짜 씨. 미안합니다. 아까 토너 못해서 살짝 멘탈이 나와가지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일단 계산하면은 7분의 1이 나옵니다. 요게 우리 그 조건부 확률 쌤이 막 키워드 적어드렸었잖아요. 근데 첫 번째가 전체 집합의 축소였죠. 두 번째가 뭐였었냐면 확률을 계산하고 싶은데 확률을 가지고 계산하는 유형이 되는 겁니다. 요 유형이 유일합니다. 이렇게. 사실 이 유형이 가장 어려워요. 너네가 어떻게 이제 이걸 써야 되는지 찾는 게. 근데 이걸 찾는 방법은 때 자르고 전체 집합이 축소됐고 그리고 이제 분모를 구하려고 했을 때 케이스가 나오죠. 그러면 이 유형이 된다.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해줘도 막상 너네가 평소에 문제 풀 때 이걸 좀 캐치를 잘 못해요. 좀 많이 헷갈려해요. 왜냐면 이거 전에는 지금 뭐였냐면요. 이런 계산을 아예 안 했어요. 다 뭐야? 확률 해가지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해가지고 둘이 케이스 나왔으면 그냥 둘이 합쳤잖아. 그럼 답 내버렸잖아. 근데 얘만 지금 유일하게 뭐야? 이 확률 여기서 구한 거 가지고 분모는 둘이 더한 거, 분자는 그 중 하나 고른 거. 유일하게 지금 이렇게 풀리고 있어요. 이렇게 풀이가 없어요, 아예. 분수를 나눈 적이 없어요. 이거 들어와서 여기서. 근데 얘만 딱 이래요, 유형이. 그러니까 좀 많이 헷갈려. 찾기가 힘들어. 그래서 찾는 방법이 일단 하나가 이거인 거야. 때 자르고 분모를 계산했더니 분모 자체가 케이스가 나오죠. 아, 그럼 이건 1 더하기 2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봐봐, 이것도. 때 자르고 봐봐. 두 개가 모두 검은색일 때 전체 집합 축소됐고 똑같은 문제거든. A, B 두 주머니가 있거든. 그럼 A 주머니에서 2개 모두 검은 공일 수도 있겠고 B 주머니에서 2개 모두 검은 공일 수가 있어. 그럼 케이스가 나눠졌지, 때 자르고. 그럼 이건 1 더하기 2분의 1 유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선택된 주머니가 나왔죠. 요 문장을 조금 기억하는 게 좋아요. 이게 두 번째 방법이야. 어차피 1 더하기 2분의 1 유형은 사실 글씨만 다르지 틀은 다 똑같아요. 분모 자체가 케이스가 나눠지고
그 만약에 예를 들어 뭐 세 가지 경우가 분모가 나왔어. 그럼 그 셋 중 하나를 원해 문제가. 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자, 한 번 더 볼까요? A에는요 1, 2, 3, 4, 5가 적혀 있고요. B에는 6, 7, 8, 9, 10이 적혀 있대요. 그럼 A, B 주머니 두 개가 등장을 했죠. 그 문제 쭉 볼게요. A와 B에서 각각 카드를 이미지로 한 장씩 꺼냈대요. 그리고 두 장의 카드에 적혀있는 두 수의 합이 홀수래요. 홀수래요. 자, 이 문제는 지금 주머니를 고르는 게 아니고 A에서 꺼내고 B에서 꺼내라고 돼 있어요. 그 2분의 1 곱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홀수라고 했죠? 자, 그럼 케이스 나눠지죠. A 주머니에서 두 장 꺼내고 더했을 때 홀수일 수도 있고 B 주머니에서 꺼내서 두 개 더해서 홀수도 있고 근데 그중 A에서 꺼낸 거예요. 두 개가 나눠졌는데 그중 하나를 원하지 문제가. 그치? 이러면 1 더하기 2분의 1인 거예요. 유형이. 틀 아까 똑같잖아 예제랑. 글씨만 달라진 거잖아. 그래서 저 문장을 기억하는 게 좋아. 발전 문제도 봐봐. 자, 여기도 한번 떼 잘라볼게요. 자, 대충 문제 흐름 보면요. A 나와 있고 B 주머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어찌됐든 뭘 하래요. 떼 잘랐어요. 주머니에서 꺼낸 카드에 적힌 수가 짝수라고 지금 딱 했어요. 그럼 뭐 A 주머니에서 짝수일 수도 있겠고 B 주머니에 짝수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중 뭐래요? A에서 꺼낸 거래요. 두 개를 케이스를 나눠놓고 그중 하나를 원하죠. 이게 1 더하기 2분의 1 유형이에요. 틀은 다 똑같아요. 설마 의미 전달될까요? 그러니까 문장 하나를 예제로 된 문장 하나를 기억하는 게 좋거나 아니면 두 개를 케이스를 나눴는데 그중 하나를 원해. 뭐 케이스를 세 개가 나눠졌는데 그중 하나를 원해. 그럼 그건 다 1 더하기 2분의 1 유형이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시험에 무조건 나오고 되게 중요한 거라 아니다. 요걸로 다시 연습하면 되겠구나. 한 번 더 연습해보자. 볼게요. A 주머니에는요 흰 공이 2개가 있고요 검은 공 5개가 있대요. 쌤이 아까 계속 강조해서 말한 거를 생각하면서 들어봐 이제. 그럼 주머니 B 있대요. 근데 뭐 할 거냐면요 A 주머니에서요 한 개를 공을 임의로 꺼내요. 그럼 상상하면 되겠죠. 내가 꺼냈어요. 그럼 흰색 공이 나올 수도 있고 검은색 공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케이스가 나눠지죠 자연스럽게. 근데 그걸 꺼내서 B주머니에 넣는데요. 그리고 B주머니에 넣고요 그걸 다시 꺼낸대요 문제가. 그때 B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때 라고 해서 또 잘랐죠. 그럼 B에서 꺼낸 공이 일단 흰 공은 나와야 돼. 근데 어떨 수가 있어. A에서 B로 넘어간 게 검은색이야. 그리고 B에서 꺼냈어. 그게 흰색일 수 있는 거고. A에서 B로 간 게 흰 공이야. 거기서 B에서 꺼냈는데 흰 공이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지. 근데 A에서 B로 옮겨진 게 흰 공이래죠. 둘 중 하나를 원하는 거죠 문제가. 이게 1 더하기 2분의 1 유형이라는 거예요. 아까랑 문제 되게 흡사하잖아요. 글씨 말고 틀 자체가 두 개를 케이스 나눠놓고 둘 중 하나를 원해. 이게 1 더하기 2분의 1 유형이 되는 거야. 그럼 계산해보자고. 자, 첫 번째 A에서 B로 갔을 때 검은 공이 갔어. 거기서 흰색 나와. 그럼 처음에 A에서 B로 갈 때 검은 공이 가야 되는 거니까 7분의 5가 될 거고 B에서 꺼낼 거예요 이제. 그럼 B에서 꺼내니까 검은 공이 왔으니까 8개가 되겠죠? 흰색 꺼내는 거죠? 그럼 8분의 3 이렇게 적히게 되겠지. 그럼 56분의 15 이렇게 적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A에서 B로 갔을 때 흰 공이 갔고 B에서 흰 공이 나와야 돼요. 그럼 A에서 B로 갈 때 흰 공이 뽑혀야 되는 거니까 7분의 2가 될 거고요. 그리고 흰 공 이렇게 들어왔겠죠? 그럼 8개가 있고 흰 공 뽑아야 되는 거니까 8분의 4가 되겠죠. 그럼 56분의 8이 될 거예요.
일부러 약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오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A에서 B로 간 게 흰공이래요. 요거 두 번째 케이스 원하는 거죠. 두 개를 케이스 나눠서 구했더니 얘를 원해. 이게 1 더하기 2분의 1 유형이라는 거. 그래서 56분의 15 더하기 56분의 8분의 56분의 8 하면 되는 거겠죠. 그럼 어차피 56은 다 약분 될 거니까 답은 23분의 8까지 나오겠지. 느껴야 돼요? 전에 했던 유형이랑 틀이 똑같죠? 비슷하죠? 너무 중요한 거라 계속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도 봐보자. 자, 주머니에 뭐 크기가 모양이 같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두 개, 세 개 들어있고 주머니에서 한 개를 꺼내고 세 개를 확인하고 다시 안 넣겠대요. 근데 이와 같은 시행을 두 번 하겠대요. 두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이래 저. 그럼 여기서 드는 게 뭐예요? 두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이어야 돼? 그럼 첫 번째 꺼낼 때 흰 공일 수도 있었겠고 검은 공을 꺼냈을 수도 있었겠지. 첫 번째에서는 자연스럽게 케이스가 두 개로 나눠지죠. 근데 뭐래요? 첫 번째 꺼낸 공도 흰 공이래요. 케이스가 두 개인데 둘 중 하나를 원하는 거죠? 1 더하기 2분의 1인 거예요. 조금씩 가보죠. 잠시 한 번 더 볼까요? A에는 흰 공 2개, 검은 공 3개가 있고요. 뭐 B 있대요. 동전 던져요. 앞면 나오면 A를 할 거고요. 뒷면 나오면 B를 할 거래요. 계산 안 하니까 뭐 여담이지만 앞면이 나와야 A를 하는 거니까 시행 자체가 지금 두 개야. 앞면이 나오고 A를 하거나 앞면이 나오고 B를 하거나야. 그치? 뭔 소리야? 뒷면을 하고 B가 나오거나야. 근데 택한 상자에서 두 개를 꺼내. 아무튼 케이스 두 개지. A에서 꺼냈을 수도 있고 B에서 꺼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한 번 해서 색깔이 서로 똑같았대. 결국 뭐야? A 상자에서 꺼냈을 때 똑같을 수도 있었겠고 B 상자에서 꺼냈을 때 똑같을 수도 있었겠죠. 또 케이스 두 개 나눠졌죠? 근데 뭐래요? A래. 다 똑같죠 문제가 지금. 케이스 나누기 시켜놓고 그 둘 중 하나를 원해. 그럼 1 더하기 2분의 1 유형이 되는 거야. 오케이. 야, 이 정도 눈치 잘 챌 수 있겠다. 아마도. 아이씨. 왜? 아까 토너먼트에서 시간 너무 걸렸어. 씨. 이거 쌤 아니야? 내 이름은 굳이 안 낼게요. 건망증이 심한. 아이고 벌써 어린 나이에 수영이. 네. 야 근데 되게 수학적이다 이거. 평균 5번에 한 번의 비율로 방문한 장소에 모자를 두고 오는데 도대체 모자가 이 새끼 몇 개일까요? 5번에 한 번꼴로 모자를 또 산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여간 그만하자. 토너먼트 시간 너무 많이 썼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죠. 수영이가 어떤 가게에 방문을 해요. 그럼 모자를 두고 올 확률이 몇 분의 몇인 거예요? 5분의 1인 거겠죠? 네, 요게 통계적 확률로 준 겁니다. 통계적 확률로. 근데 이제 수영이는 설날이면 안 나가지 않나? A, B, C 세 집을 차례대로 방문을 했대요. 뭐 친가, 외가, 삼촌? 뭐 이런 거야? 아무튼 자 그때 방문했대. 근데 집에 왔대. 왜? 세 집 중 모자를 두고 왔대. 기억이 안 나나 봐. 야 근데 A 집에서 만약에 모자를 두고 왔으면 B, C 집에서 내가 머리가 휑한 상태로 갔을 거 아니야. 그거 알지 않을까? 자기가 입은 거에 촉감이 없나 봐. 촉감이. 얘들아 이 문제 이래 앞으로. 진짜 이걸 느껴 앞으로. 그럼 봐봐. 이때 모자를 뭐래? C 집에 두고 오래. 잘 봐봐.
내가 새 집을 들러서 모자를 두고 왔죠. 모자를 두고 왔어요. 케이스가 몇 개예요? 3개 아니에요? A 집에 두고 왔을 수도 있고요. B 집에 두고 왔을 수도 있고요. C 집에 두고 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디서 잃어버릴 걸 찾아요? C 집에서 잃어버릴 걸 찾아요. 1 더하기 2분의 1 유형이에요. 이거. 아직 조금 괜찮죠? 응. 케이스는 안 하시잖아요. 억지 부리는 거 아니잖아 지금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겠어요? 그 케이스 3개 확률을 계산해야겠죠. 그럼 첫 번째. 자, A 집에서 잃어버렸다고 칩시다 이제. 그럼 A 집에서 두고 왔어요. 그럼 두고 올 확률이 몇 분의 몇이래요? 평균 몇 번에 몇 번 꼴이래? 그럼 5분의 1이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다 뭐야? B 집에 갔지. 그럼 B 집에 두고 와야 돼. 두고 온 게 아니죠 이제. 그럼 안 두고 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에요? 5분의 4죠. 라고 한 순간 이 문제 틀려요. 아까 내가 괜히 드립친 게 아니에요. A라는 집에 두고 왔어요. B, C 집에 갈 땐 이미 머리가 휑한 상태예요. 안 두고 와. 이게 있어요? 이미 없어요. 내 머리는 휑해요.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나 두고 왔잖아 이미. 5분의 1이 뭐야? 내가 두고 올 확률이야. 그럼 나 일단 두고 온 거야. PCC 가서 뭘 두고 오가 안 가? 그게 어디 있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두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드립을 친 겁니다. 맨날 확통할 때 드립을 밑도 끝도 없이 쳐가지고 너네가 눈치는 전혀 못 챘죠. 자, 그럼 이제 B집에서 두고 왔다 칩시다. A, B, C를 차례대로 방문했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뭐예요? 모자 들고 A집 간 거 아니에요? 두고 온 거 안 두고 온 거? 안 두고 온 거예요. 그러면 5분의 4겠죠 처음에. 이제는 계산해야죠. 왜? A집에서 안 둬야 돼 이게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제 B집에 갔어. 두고 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곱하기 5분의 1이 되는 거야. 이런 수학적인 자식. 그리고 C집은 이미 두고 왔기 때문에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세 번째, C집에서 두고 왔다 치면 이제 바로 얘기해도 되겠죠. A집에서 안 두고 B집에서도 안 두고 C집에서 놔야 되는 거죠. 그럼 분모가 뭐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하나 친 거고 그중 얘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3개 더한 게 분모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 분모 125니까 여기도 125로 다 맞춰버리자 분모를. 그럼 첫 번째 친구는 125분의 25. 두 번째 친구는 125분의 20. 세 번째 친구는 125분의 16. 이렇게 되겠죠. 그럼 25, 20, 16 더해져 버리면 되는 거니까 60일이겠죠? 60일이 분모가 되는 거고요. 분모를 맞춘 이유가요. 어차피 그 분모 이렇게 분자했을 때 다 125분의가 들어가 있어서 125분의 약분해 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중 얘니까 16.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도 증명되죠. 수학적이면 건망증이 심해요. 개소리였고요. 실패했네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네. 야, 이거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스마트폰 두고 다니기는 애들. 맨날 쓰면 핸드폰 찾잖아. 나 핸드폰 못 따놨지 이러면서. 4번에 한 번 꼴이 아니라 나는 4번에 4번 꼴 같아요. 그건 좀 슬프니까 요즘 안 잃어버려. 4번에 3번. 끄덕이는 거 보니까 인정한다는 거네. 나오겠습니다. 부정을 안 합니다. 한때 우리 조교의 일이 항상 수업이 끝나면 내 핸드폰을 같이 찾아주는 게 일이었어요. 최근에 요걸 많이 잃어버려가지고. 봐봐요. 잃어버리니까 새로 하나 샀잖아요.
자, 보자. 아, 이것도 상식 얘기 하나 해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이거 아마 이해하면 끝나죠. 야, 뭔 문제가 이렇게 살벌하게 기냐. 야, 되게 무서워. 뭐 뺑소니, 목격자. 야, 무슨 이 인종차별 문제 이거. 흑인, 동양이. 야, 8대 1대 1이야? 아, 경찰. 야, 이러면 안 되는데. 뭐지? 야, 되게 야 진짜 경찰 문제다. 범인 얼굴을 본 것도 아니고 CCTV도 없었대. 와, 졸라 자세하네요. 아, 뺑소니? 무서워요. 확통이 이렇게 무서운 과목이야. 자, 요 10번 문제는요. 너네 그 교과서로 따지면 생각 넓히기 쪽에 뭐 한번 읽어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에 있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근데 학교에서 졸라 좋아해요, 이거. 이거 내신하는 애들만 별표 치시면 됩니다. 내신하는 애들. 수능은 뭐 딱히. 자, 문제 볼게요.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원래 독립까지 얘기하는데. 자, 되게 좋아하시네. 자, 어떤 의사가요,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98%래요. 졸라 슬프지 않아? 쌤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의사가, 이제 혁진이가 의사예요. 당신 암이에요! 라고 진단할 확률이 98%라는 거예요. 너무 슬프지 않나? 2%는?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렸다고 진단에 못 받는 거죠. 슬프죠. 난 항상 이 문제 풀면 눈물이 아프거든. 그리고 이게 어릴 때는 사실 좀 농담반 진담반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나이를 슬슬 먹어가니까 뭐 조금 이게 이것도 쌤이 이제 또 흡연하니까 이게 좀 남 얘기 같이 가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 그건 좀 이제 배경식 얘기고요. 쌤이 여기서 얘기할 거는 너네 그 국어 모의고사 풀 때요, 되게 옛날에 나왔던 건데 아마 기출 공부를 좀 많이 해본 사람들은 요 관련된 과학 지문을 한번 봤을 수도 있어서. 혹시 진양성, 위양성 아시나요? 네, 국어에 도움되는 배경 지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나는 수학만 하지만 딴 거 알려주면 재밌잖아. 자, 뭐냐면요, 너네 양성, 음성은 아시죠? 양성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병에 걸렸다. 근데 쉽게 말하면 이거고, 음성은 아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내가 양성이에요. 근데 내가 실제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럼 진짜 양성이죠. 그걸 진양성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근데 내가 암에 안 걸렸어요. 근데 혁진이가 돌팔이 새끼여가지고 그 의사 면허증이 없어. 근데 나한테 와가지고 당신 암이야! 이러고 간 거야. 잘못되게 진단했죠. 그럼 그걸 한자로 위예요. 위배됐다 할 때 그 위예요. 그래서 그걸 위양성이라고 불러요. 그럼 반대로 나 안 걸렸어요. 혁진이가 이제 서울대 이제 암에 서울대 암이래. 서울대 의대예요. 막 그 일해 대학병원에서 나한테 와가지고 당신 암 아니에요? 라고 했어. 그럼 그거는 진음성 이렇게 불러요. 오케이? 상식 하나 알고 계시면 수능 특강에는 이렇게 가끔 등장합니다. 네,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런 뜻이고요. 아무튼 슬퍼요. 자, 근데 이제 봅시다. 여기가 제일 슬퍼요. 자,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요, 안 걸렸대요, 혁진이가. 근데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할 확률은 92%래요. 와, 이거 심각해집니다, 문제가.
8%예요. 확진이가 암이 아니에요. 내가 가가지고 너 암이야? 잘못 보고 8% 불쌍하다. 그러니까 8%는 뭐 세상 다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례 생각보다 많아요. 막 그 병원에 갔는데 암이래. 근데 막상 그래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거야 막 이럴 준비를 했어. 근데 다시 막상 검사 받아보니까 아니네 라고 진단을 받은 거야. 그게 실제 연예인일 수도 있어요. 연예인일 수도. 너네는 모를 연예인이에요. 부활 아세요? 부활? 모르죠? 알아요? 노래 좀 들으면은 모를 거 아니에요. 되게 거기서 이제 기타리스트 김태원 씨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세상을 다 정리하다가 다시 돌아오셨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4분밖에 안 남았다. 큰일 났다. 빨리 풀게 이제. 보자 이제. 자 그러면 이제 퍼센트 등장했죠? 퍼센트 등장했으니까 우리는 100명으로 잡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보자. 자 잘 보면요. 2 곱하기 2표 그릴 수 있어요. 뭐냐면 암에 걸렸다, 안 걸렸다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두 가지가 뭐예요? 진단 받았다, 암이라고 진단 받았다, 암이라고 진단 안 받았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네, 요거 2 곱하기 2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표를 그려볼게. 암이 영어로 뭐게? 영어 잘하는 서진 암이 영어로 뭐니? 봤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저 새끼 영어 잘하는 거죠? 네, 캔서죠. 그래서 C라고 할게요. 암이라고 쓰면 너무 슬프잖아요. 암에 안 걸렸다. 네, C 여지파. 진단 받았다. 진단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잠깐 봅시다. 자, 어떤 의사가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했대요. 자,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았어요. 여기가 98%라는 거죠? 근데 전체를 100명으로 잡아야 되는데. 여기 몇 명인지 모르네. 여기 명수 나온다. 보자. 이 의사가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 400명이 있대요. 그럼 이걸 쓰면 되겠네요. 암에 걸린 분 400. 안타까운 분. 자,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 600명을 진찰했대요. 자, 됐다. 2분 만에 빨리 끝내야 되네. 자, 그럼 이제 봅시다. 400명은 암에 걸리셨대요. 그럼 실제로 암에 걸렸어요 라고 진단할 확률이 98%였다는 거죠. 그럼 몇 명이 이게? 392명이에요. 392명입니다. 얘들아, 2%는 아닌 거니까 2% 계산은 쉽잖아요. 8명으로. 여기다가 8 적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뭐야?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 600명 중에서 당신 암에 안 걸렸어요 라고 진단할 확률이 92%래요. 그러니까 600명 중에 92%가 이제 이쪽에 들어갈 건데 이거는 48명 500 빨리 할게요. 552명 이렇게 됩니다. 이거 그냥 계산했습니다. 잠깐 문제 볼게요. 1000명 중 한 사람 뽑았어요. 1000명 중 한 사람 뽑았어요. 1000명 중 한 사람 뽑았어요.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을 찾으래죠. 1000명 중 꺼낸 거예요. 분모 1000이에요. 1000명 중에서 1명 꼬는 거예요. 꼬는 거예요? 꺼낸 거예요. 꺼냈다는 표현도 좀 이상하지. 아무튼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았대요. 몇 명이에요?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았어요. 승구이. 이둘입니다. 이 사람 뭐예요? 암에 걸렸는데 진단받은 거고요. 이 사람 뭐예요? 암에 안 걸렸는데 잘못된 진단인 거니까 암에 걸렸다라고 진단받은 거 아니에요. 설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친 거예요. 400이 아니라 뭐예요? 440이 되겠죠. 네, 그럼 1000분의 440 어디 갔어?
약분하면 이거랍니다. 개친절. 됐니?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는 건 이게 두 케이스야? 두 케이스야? 이건 뭐야? 암에 안 걸렸는데 당신 암에 안 걸렸어요 라고 제대로 진단된 거야. 그치? 자, 그럼 이제 2번 보자. 문제 뭐니?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 몇 명이라고요?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 400 아니고요. 암에 걸린 사람이고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이요. 440. 440이죠? 그 중에서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 몇 명이에요? 392죠? 예, 그래서 440분의 392. 어디 갔어? 이게 1000분의 440이네. 1000분의 440이야 이게. 440분의 392. 맞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됐니? 헷갈리니까 문제 잘 봐낸다. 복습할 때.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아이고 1분 초과.